대한민국! 이번 월드컵의 한국 첫 경기가 바로 내일입니다. 월드컵은 또 모여서 봐야 제맛이죠? 어디서 보실 거예요? 아직 안 정했어요? 그럼 저희랑 같이 봐요.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팀 체코와의 예선 1차전을 위한 공동 응원전이 11일 목요일 밤 둘루스에 있는 애틀랜타 콜로세움에서 열립니다. 행사장은 오후 9시에 오픈하고 경기는 10시부터 시작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응원전은 초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함께 경기를 보며 한마음으로 응원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선착순 100명에게는 빨간색 응원 티셔츠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득템하시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전 가족이 참여할 수 있고요. 행사장에는 응원 도구도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저희 이상무가 간다도 갑니다. 요즘 특히 여성분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뉴스, 저희 와이프도 너무 반가워하는 뉴스, 트레이더스 조가 존스크릭에 들어섭니다. 최고의 인기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 조스가 존스크릭에 6월 11일 오전 9시부터 공식 개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000 스퀘어피트가 넘는 새 매장은 맥기니스 페리 로드와 존스크릭 파크웨이 교차로에 위치한 메들리 복합개발단지 앞에 있습니다. 메들리의 그랜드 오픈은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 트레이더 조스가 먼저 문을 열게 됐네요. 조지아 내에 10개 매장을 운영 중인 트레이더 조스는 재작년 말 커밍 지점을 오픈한 데 이어 이번 존스크릭 지점을 통해 11개의 매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더 조스의 보냉백, 에코백 이런 거 사려고 오픈런 줄 서는 모습 이제 존스크릭에서도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면서 정부의 무역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이번엔 이민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판결이 연방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신청 비용을 10만 불로 올려버린 H-1B에 대한 판결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기업에 10만 달러의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정책에 대해 전격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도한 금액이 행정 절차를 위한 수수료가 아니라 사실상 세금에 해당하며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배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1,000달러 안팎이던 수수료가 갑자기 100배나 치솟으면서 실제로 올해 2월 중순까지 집계된 통계를 보면 10만 불을 내고 비자를 신청한 건수는 미 전역에서 단 85건에 그쳤을 만큼 시장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인력난 심화를 우려하던 병원과 대학,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백악관은 국익을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H-1B 제도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안 역시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겠죠. 최종 판결은 아직 많이 기다려봐야 합니다. 조지아의 한국 기업들 잘 나갑니다. 엊그제 현대 메타플랜트에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생산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에 질세라, 한화 큐셀에서 큰 거 한 방 터뜨렸습니다.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위치한 한화 큐셀 공장이 마침내 태양 전지, 즉 셀의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 태양광 산업은 패널 생산 능력에 비해 핵심 부품인 태양 전지의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요. 이제 한화큐셀은 인곳, 웨이퍼, 전지, 모듈까지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모든 핵심 부품을 하나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미국 내 유일한 기업이 됐습니다. 카터스빌 공장은 올해 3분기 완전 가동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가동이 본격화되면 연간 3.3기가와트 규모의 태양 전지를 쏟아내며 미국 최대 규모의 생산 기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저는 한화 직원은 아니지만 미국 최대 규모 1위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국뽕이 차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혹시 링크드인 같은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의 부업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제안에 응하신다면 본인도 모르게 스파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미 국가정보국과 FBI는 중국 정보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군사 기밀을 다룰 수 있는 미국인을 포섭하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컨설팅이나 부업인 것처럼 접근하지만 결국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에모리 대학교의 램 첼라파 박사는 이들이 타깃의 경력에 맞춰 상당한 금전을 제공하며 점점 수위를 높여간다고 설명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007 영화와 같은 첩보전에 휘말리는 셈인데 일단 연루되면 반역죄나 간첩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나 군 관련 종사자라면 온라인상의 이런 제안을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 몇 년간 미국의 경제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데 조지아주의 성적은 살짝 아쉽습니다. 최근 비주얼 캐피탈리스트가 연방경제분석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조지아의 누적 경제 성장률은 10.4%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인 10.8%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로 전국 51개 지역 중 20위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변의 주들과의 격차입니다. 인접한 플로리다는 18.9%로 전국 3위, 사우스캐롤라이나는 16.7%로 4위를 기록하는 등 동남부 주요 주들이 모두 조지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텍사스가 19.5%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성장률이 가장 낮은 곳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1.6%에 그쳤습니다. 조지아의 경제 성장률 성적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귀넷 카운티 한정으로 보면 특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신용 등급 면에서 미 전체 카운티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귀넷 카운티 정부가 국제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등급인 AAA를 또다시 획득했습니다. 무려 29년 연속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최고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인정받은 건데 미 전국 카운티 중에서는 단 2% 미만이 누리는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무디스와 S&P, 피치 등 평가사들은 귀넷의 보수적이면서도 유연한 재정 운용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덕분에 귀넷은 앞으로도 가장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공공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게스 사우스 디스트릭트 개선 사업 같이 대규모 투자에 드는 비용 부담도 한층 덜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높은 신용 등급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지 행보가 주목됩니다. 가정에서 함께 지내던 반려견이 3개월 된 영아를 공격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조지아주 어거스타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아이가 반려견의 공격을 받았다는 긴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보안관들이 주택을 봉쇄하고 내부 인원들을 대피시켰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리치먼드 카운티 동물관리국은 현장에서 카네코르서 한 마리를 즉시 압수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며 아이를 돌보던 보호자나 사고 발생 당시의 상세한 정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반려견이 가족의 일원인 시대이지만 영유아의 경우 이렇게 공격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설마 하는 마음 없이 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주유소 앱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10센트 아끼려다가 30센트 비싼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앱 광고에 적힌 할인 금액보다 모든 혜택을 적용하고 난 후에 최종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조언합니다. 특정 앱으로 10센트를 할인받아도 길 건너 주유소보다 가격이 높다면 결국 손해라는 거죠. 쉘이나 BP 같은 브랜드 앱은 전용 결제 시스템을 연동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크로거의 경우 최대 갤런당 1달러까지도 할인이 가능하지만 특정 기간 내에 매장에서 쓴 돈이 많은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큐티나 레이스트랙은 자체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리미엄 연료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다만 할인을 많이 받으려면 해당 브랜드의 직불카드나 멤버십이 필요합니다. 코스트코 주유소도 늘 가격이 좋아서 멤버십 갖고 계신 분들은 장볼 때마다 가득 채우시죠? 정말 10센트라도 더 싼 곳을 찾아보고 싶을 만큼 요즘 기름값 사람들 참 힘들게 합니다. AI가 만연한 미래에 인류는 어떻게 생존을 해야 할까요? 정답이 없겠지만 이런 분의 의견이라면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지난 6일 스와니 랄루체에서 열린 특별 강연회에서 AI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는데요. 강연의 주인공은 바로 김태수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부사장 겸 조지아텍 교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지아 동문회가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 김 부사장은 AI 시대에 인간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를 꼽았습니다. 김 부사장은 AI의 발전으로 지식의 단순 습득보다는 주어진 전제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창의적 논리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존의 결과물 중심의 교육이 아닌 학생의 사고 과정을 검증하는 심층적 평가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거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AI가 의외로 뻥을 굉장히 잘 칩니다. 항상 얘네 말이 뻥인지 아닌지 의심해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지역 한인들 소식 전달드릴게요. 동남부 한인사회 최대 축제인 제44회 동남부 한인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주 토, 일 이틀간 둘루스 고등학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동남부 5개 주에서 1,200여 명의 선수단과 가족들이 참여해 13개 종목에서 승부를 펼쳤습니다.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인 애틀랜타 선수단이 지난해의 아쉬움을 씻고 당당히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어거스타와 랄리가 각각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체육 경기뿐만 아니라 화합을 다지는 한마음 합창대회도 큰 호응을 얻었고 몽고메리 솔리데오 여성 합창단이 영예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린 제2회 전 미주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애틀랜타 선수단이 뛰어난 경기력으로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주 전역 11개 지역의 선수단이 참가해 9개의 종목에서 대결을 펼쳤는데요. 애틀랜타 선수단은 금메달 26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21개로 종합 2위에 올랐습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아는 달라스가 금메달 37개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지만 애틀랜타는 대회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며 강력한 전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수영 종목의 박재린 선수는 4관왕에 오르며 대회 MVP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의 현충일을 맞아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조지아주 둘루스에서 거행됐습니다. 미 동남부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회는 지난 6일 화이트채플 메모리얼 가든의 국군 묘역에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을 추모했습니다. 특히 이곳 국군 묘역에는 재미 월남 참전자 6분이 잠들어 있는데요. 참석자들은 참전용사 충원비 앞에서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겼습니다. 조지아에서 가장 큰 테마파크이자 무서운 놀이기구 많기로 유명한 식스플래그. 매니아분들 많으시죠? 이제 조지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식스플래그도 멤버십 하나로 이용할 수가 있다네요. 골드 멤버십을 갖고 있으면 거주하는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의 식스플래그에도 입장이 가능한데요. 조지아는 동부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조지아에 있는 두 곳뿐만 아니라 뉴저지와 매사추세츠에 있는 지점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근처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일정에 포함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나저나 내일부터 있을 월드컵 대축제. 한국 대표팀은 목요일 밤 10시에 체코와 첫 경기고요. 미국 대표팀은 금요일 밤 9시에 파라과이와 첫 경기를 합니다. 후끈 달아오르는 월드컵 열기와 함께 애틀랜타 이상무